자, 이번 시간은 이제 교재 317페이지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 봐봅시다. 자,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은 당연히 양도소득 대상 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대상 소득에 대해서 열거지 방식에 의해서 소득세법에는 대상 소득을 양도소득의 범위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양의 범위를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이 열거가 구분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열거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분 구분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구분을 숫자를 부여해서 자 1번, 2번, 3번, 4번, 자 5번을 이렇게 부여하는데 자 교재에 큰 표가 있죠. 표에 자 부동산 부동산 나오죠. 자 부동산의 1번 토지 또는 건물이 있죠. 그래서 이 부동산을 1번으로 2번 하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 3번 하면 주식 또는 출자 지분 4번 하면 기타 자산 자 5번 하면 파생상품 자 그래서 이 파생상품에 대한 대상소득은 2016년도부터 대상 범위에 포함이 됐죠. 그래서 자 2015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게 파생상품 핵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상소득 범위에 파생상품의 범위가 추가됐다는 것도 확인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 대상소득 이렇게 구분 열거된 걸 대단히 강조를 합니다. 이유는 이 대상소득을 끌고 다니면서 관련 규정을 정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열거되어 있지만 이렇게 구분 열거된 걸 바탕을 둬서 1번 하면 토지 또는 건물 2번 하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 3번 하면 주식 4번 하면 기타 자산 5번 하면 파생상품 이렇게 구분 열거는 틀을 잡아서 정리.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 어차피 핵심 세금으로 공부하는 이제 지방세, 취득세하고 이제 재산세가 있었죠. 그럴 때 취득세는 제가 과세 대상은 13가지 물건이 열거되어 있죠. 그래서 부선, 광어, 차기, 입항, 걸승, 건종, 니오 이렇게 정리해드렸었고 그러면 재산세, 과세 물건은 5가지 틀이 있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에서 토건주, 선항으로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렇들로 양도소득세 하면은 1번 토지 또는 건물,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3번 주식, 4번 기타 산, 5번 파생상품 이렇게 틀 잡아서 정리하는데 그럴 때 자 토지를 팔고 건물을 팔아서 부동산에 권리, 주식 팔아서 기타 산 팔아서 파생상품 행위나 거래를 발생한 소득이 대상 소득이 된 겁니다. 당연히 양도소득의 범위가 되니까 토지, 양도론에 발생한 소득이 대상 소득이지 토지, 건물 자체는 아니죠. 자, 그랬을 때 이 팔아서 소득이지만 토지를 팔 때 토지의 범위, 건물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토지 하면은 공간법이 있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 공간법, 공간법에 따른 등록하여야 할 지목, 등록하여야 할 지목을 말하죠. 그래서 등록하여야 할 지목의 의미가 되니까 굳이 말하면 사실상 토지가 양도소득세 토지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법에 따른 등록하여야 할 지목, 28개 지목이 있죠. 등록하여야 할 공간법 활용하시면 되죠. 다음에 이제 건물 하면은 건물로서 당연히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 시설물 포함해서 건물이 대상 소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의미에서도 정리를 하겠지만은 부동산은 범위 이렇게 복잡하지 않죠. 토지 또는 건물을 부동산으로 하시는데 우리 소득세법에는 토지 또는 건물로 언급하고 있지 부동산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면은 토지 또는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 부동산이라고 한 이유가 두 번째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죠. 그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팔아서 발생한 소득도 대상 소득이 되는데 제가 번호를 2번이라고 그랬죠. 2번. 자, 이런 의미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자, 이런 2번이니까 가지가 둘로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 구분. 자,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 권리를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관련 규정을 정리할 때 좀 유용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은 굳이 말하면 부동산에 우리가 지상권 등은 영위물권이 속하죠. 그래서 부동산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면 부동산 취득 권리로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 등과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면 관련 규정 정리가 좀 편해지는데, 그런데 먼저 자, 지상권이 뭐냐, 전세권이 뭐냐, 부동산 임차권은 민법 등을 하면서 좀 활용하면 되죠. 자, 그 영익물권의 범위들이니까 그랬을 때 먼저 자, 이 열거지 방식에 따라 지상권, 전세권, 영익물권은 보이지만 지역권은 안 보이죠? 그래서 지역권은 양도소득 범위가 아니다. 물론 여러분이 민법 등을 하면서 지역권은 토지와 떼내서 분리해서 팔 수 있는 권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역권은 양도소득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익물권은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일명 지지전 이렇게 하잖아요. 지지전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지역권은 양도소득 범위에서 지역권 팔아서 발생한 소득은 대상 범위가 아닙니다. 양도입니다. 대여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소득 때도 구분해 나가니까 지금은 양도소득 범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자, 그런데 지상권, 전세권은 혹이 없죠. 앞에. 근데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지상권과 전세권, 물론 토지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토지 건물도
토지고 건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양도소득의 양도 판다는 것은 등기 등록과 무관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지상권, 전세권과 토지 건물은 특히 등기 이하는 물건인데, 자, 대상으로 등기 여부하고는 관계없더라. 무관하더라. 그 말.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대상 소득이 되지만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 소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부를 지금 우리 일렬 과정에 우리 여러분이 민법 등도 정리되시면 있겠지만 정리 단계니까 그래서 일단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전세권 용인권 공부할 때 전세권의 효력은 전세권은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고 공부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등기된 경우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데 그러하다 보니까 양도소득 보험이 있어서 그러면 전세권은 미등기 전세권은 대상소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은 안 됩니다. 여러 민법에서 효력은 사인 간의 법적인 효력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있다면 지금 양도소득세, 소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있을 때 부과된 세금하고거든요. 그랬을 때 등기된 상태로 팔든 미등기 상태로 팔든 짭짤하게 돈 챙기잖아요. 소득이 있어야 하나요? 그에 과세된 개념이 소득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는 자체도 언급했지만 등기 여부에 관계없는 겁니다. 미등기 상태로 팔아도 돈 받고 당연히 등기 상태로 팔아도 돈 받잖아요. 이렇게 좀 개념적인 좀 하고 있어야지 정리님 민법 등을 함에 있어서 꼭 바탕을 두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 제가 지상권의 개념 전세권의 개념을 좀 민법서 좀 끌고 와서 활용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민법에 지니까 바탕을 두다 보니까 전세권도 시험에서 미등기 전세권 나오면 양도소 범위에 해당되는데 놓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은 자 저는 혹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대상이 되지만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에 한해서 대상 소득이 됩니다. 그러면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럼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팔아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자유롭냐? 그러지 않습니다. 어차피 부동산을 있으니까 부동산 임차 권리를 팔아서 발생한 소득으로 돈 챙기면 소득세 내야 됩니다. 그런데 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팔면은 양도소득 범위가 된다면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 범위가 아니라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는 종합소득 중에 막내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차피 소득세를 냅니다. 내는데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의 막내죠. 육공주의 막내. 그러면 종합소득은 즉 기타 소득은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과세하잖아요. 그런데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 합산을 안 한다고 그랬죠. 분류과세 되니까. 그래서 소득세를 내는데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으로 부과를 하고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저거는 나중에 심하지만 점포 임차권의 의미거든요. 이거는 기타 소득 보험으로서 과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은 출제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칠판에 필기해서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 이렇게 확실히 구분을 정리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 공부는 세법한 것도 아니고 또 세법도 양도소득 공부한 것도 아니고 많이 여러분 혼돈을 짓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도소득 범위에 부동산 임차권은 그거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혹이 덩 붙어 있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럼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 범위에 열거가 안 돼 있지. 그래서 우리가 미열거된 소득은 과세하지 않거든요. 이런 개념을 좀 두고 확인하시면 부동산 임차권은 혹이 덩 붙어 있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다면 이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뭐 취득하는 권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기본 이해 지금 양도소득세인데 팔아야 되는데 왜 갑자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까?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아서 발생한 소득이 양육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건물이 완공이 될 때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뭐 건물이 완공이 될 때 하면은 대표적으로 아파트라든가 아파트 또는 상가, 아파트 분양권. 자, 그래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하면 분양권이 가장 핵심이죠. 아파트 분양권, 상가 분양권이 대표적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부동산 취득 권리에는 요즘은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있습니다. 그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자, 뭐라고 하냐면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하죠. 조합원 입주권. 자, 그래서 자, 분양권과 조합 입주권은 다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분양권과 조합 입주권은 구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마음 같으면 그 차이점을 필고 싶은데 말로 몰랍니다. 이번 과정은 분양권과 입주권을 왜 구분하냐면 양도소득의 범위로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규정을 정리해 나갈 때 차이가 많습니다. 첫째, 분양권을 팔 때 비과세 받을 길 없습니다. 그런데 조합 입주권의 양도에서는 비과세 받을 수 길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분양권을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합 입주권을 팔 경우는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율도 분양권을 팔았을 때 1년 미만짜리라면 50% 자, 양도세 세율되는데 조합 입주권은 1년 미만이면 40%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권과 조합 입주권은 좀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범위를 할지라도 구분해서 꼭 정리 좀 해달라. 자, 그래서 분양권 입주권 구분이 필요성을 제가 한 번 더 언급했죠. 제가 나중에 뭐 종합 정리해 드릴 때 아마 다 구분도 해 드릴 테니까 분양권과 입주권을 좀 구분 좀 해달라. 그리고 이제 그러면 취득 권리에 있어서는 자, 토지 상환 채권, 자, 부동산 권리, 주택 상환 채권, 자, 자, 그리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할 권리. 자, 양도할 권리. 자, 다음에 자, 주택 청약 예금 증서, 청약 통장, 자, 예금 증서, 공유 수면 매립이라든가 매립 허가권 등이 부동산 취득 권리에 해당이 되는데 저는 여기에 하나 덧붙여 드립니다. 자, 정리했을 때, 자, 그래서 이주자
자, 택지권. 이주와 택지권. 자, 이런 이주와 택지권을 다른 말로 대토권이라고 하죠. 대토권. 자, 뭐 대토권이라든가, 자, 딱지가 있죠. 물딱지, 코딱지, 개딱지 등 딱지 등도 다 부동산 취득 권리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워낙 지금 부동산 취득 권리가 교재는 동그라미 5번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지자체 토지공사가 발행한 토지상환 채권, 자, 1번 나와 있고, 자, 뭐 1번이 자, 아파트 분양권이죠. 건물이 출용할 때 분양권, 토지상환 채권, 주택상환 채권, 그다음에 부동산 계약금만, 그다음에 청약통장하고 공유수미 허가권이 나와 있죠, 교재에. 이런 걸 이제 다 100%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워낙 적력게 많잖아요. 그래서는요, 부동산 취득가 쓰는 권리하면 아파트 분양권 토지상환 주택상환 채권의 주, 계약금만 지면 개, 그다음에 주택 청약에서 주, 그다음에 공유섬에서 공, 그다음에 이주자 택지권에서 이. 자, 대토권들. 그래서 토주계 주공 이더라 이. 그래서 토주계는 주공이다. 주공이다. 이렇게 해서 토주계는 주공이다. 이렇게 좀 의미해져서 정리하시면 오늘 반복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지방설 때도 그랬지만은 특히 양도세 할 때도요, 이렇게 정리하는 좀 암기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처음 들으면 조금 생소하잖아요. 하지만 반복이 가면서 정리할 때 토주계는 주공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서 꼭 질문 궁금해가지고 교수님 토주계는 주공이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 뜻 없어요. 부동산 취득가 쓰는 권리의 범위를 좀 정리틀이다. 그 말이야. 토주계는 주공이더라.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지상권 등과 부동산 권리의 분양권 등으로 구분 좀 잘하시는. 특히 왜 그러냐면 관한 권리적 자산이니까 다 권리적 자산이니까는 지상권 등으로 분양권 등에 다 권리자산이다 보니까 자, 구분이 좀 필요할 부분이 있으니까 부동산 사용과 부동산 취득의 틀 놓고 한번 구분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권리를 좀 확인해 봤죠. 이제 3번 주식 또는 출자 지분 가보죠. 그래서 좀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끌고 오죠. 자, 3번 하면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출자 지분, 이걸 뭐 주식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주식 또는 출자 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권상장 법인의 주식, 주권상장 법인의 주식과 주권상장 법인 외의 주식입니다. 주권상장 법인 외의 주식이 있는데 이걸 굳이 하면은 주권상장 법인의 주식이었죠. 그래서 그냥 줄여서 상장 주식. 그러면 주권상장 법인 외의 주식이죠. 그러면 외의 주식이니까 상장 분식이 아니니까 이걸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겠다. 비상주식에서 양도소득 보험의 주식의 범위는 상장 주식도 보험이고 비상장도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특히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 즉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시장, 즉, 자, 우리가 증권 시장 생각하면 돼요. 이런 유가증권 시장이 있는데,
이 유가증권 시장을 통해서 파냐 그렇지 않냐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을 통해서 팔 경우에 대주주와 소액 주주로 구분해서 대주주와 소액 주주 그런 쪽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있어서는 유가증권 시장을 통해서 거래할 때는 대주 주식량도만 대상이고 소액주주, 우리 개미군단들, 소액 투자자는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에 우리가 장외거래는 대주주, 소액주주 모두 대상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시장을 통해서 거래할 때는 소액주주는 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거. 우리 쉽게 말해 얼마 정도 조금 가지고 증권 투자 하잖아요. 이런 우리 개미군 소액 투자자들한테는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왜? 소액주주니까. 시장 통해서 팔 때 그러면 당연히 대주주 아닌 자가 소액주주니까 대주주에 대한 범위를 알아야겠다 그 말. 이때 대주주 범위에 있어서 유가증권 시장 그 다음에 코스닥 코넥스가 있는데 이걸 깊이 가지 말고 특히 유가증권 시장 유무니까 유가증권 시장에 있어서 대주주 범위는 지분율이 1% 이상 주주를 대주주라고 하겠다. 또는입니다. 시가총액 25억 이상 주주를 대주주라고 하겠다. 그래서 시가총액 25억 이상 지분율이 1% 이상인데 이 내용은 2016년도 개정 내용. 그래서 대주주 범위가 확대가 됐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만 생각하면 돼요. 뭔가대로 코스닥이라든가 코넥스 등등을 생각하지 말고 유가증권 시장에 있어서 대주주 범위란 우리가 지분율이 1% 이상 주주를 대주주 또는 시가총액 25억 이상 주주를 대주주로서 과세 범위가 확대가 됐다. 2016년도부터. 그래서 혹시라도 주식을 수호한 주주가 나왔을 때 지분율 잘 봐야 돼요. 지분율이 이제는 1% 이상이 대주주니까 1.5로 나오는 2.5로 나오는지 0.5로 나오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하면서 대주주 범위를 좀 확인하는 심화과정에서 좀 제가 예상문이라면서 아마 주어질 텐데 이런 걸 구분했을 때 대주주 범위를 좀 확인해서 개정 수치도 해달라 그 말. 수치도. 그래서 상장 주식에서는 항상 시장성 의무를 따지면서 구분해 가는 게 포인트 유용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4번에 기타 자산 나오죠. 4번의 기타 자산은 역시 또 좀 끌고 와서요. 4번 기타 자산이 되기 때문에 4번이죠. 4번이니까 기타 자산 하면은 하나, 둘, 셋, 넷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핵심이죠.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대상. 그다음에 이용권이라든가 해용권. 그다음에 기타의 범위에는 특정 법인의 주식. 그다음에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가 있더라. 특정 법인 주식 양도와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의 범위가 기타 자산의 범위로서 번호 4번으로 부여했죠. 4번이니까
네 가지가 있더라. 그 말, 네 가지로. 그랬을 때 사업용 고정상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랬죠. 그죠? 솔직한 제 표현으로는요, 사업용 고정상과 함께 양도권 너무 문장이 길어요. 이거 그냥 딱 떼서 그냥 영어권만 쓰고 싶은데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영어권을 봤어요? 영어권을 떼내서 영어권의 단독 양도. 영어권은 단독으로 양도할 경우 영어권만의 단독 양도는 종합소득 중에 기타 소득 범위예요. 특히 보세요. 요 기타 소득 하니까 기타 자산하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시험에 몇 번 반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의 범위에 있어서 기타 자산에 있어서 네 번째 사업용 고정상과 함께 발생. 이때 사업용 고정 자산 하면 토지 건물이 대표죠. 토지 건물. 그러면 토지와 함께 건물과 함께 양도는 영업권이 대상이지 영업권만 떼내서 단독으로 팔면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 범위로 과세하지 양도소득 범위가 아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영업권의 양도소득 범위가 되려면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죠. 그래서 사고를 쳐야 된다. 그러면 사고를 친 영업권이 대상 소득이 된 겁니다. 사고를 쳐야 된다. 자, 그래서 다음, 자, 이용회원권. 이용회원권은 타인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이런 이용 회원권 하면은 골프 회원권, 사우나, 헬스클럽 회원권도 무수히 많죠. 자, 그럴 때 이 골프 회원권 등을 둔 이유가, 자, 이런 이용 회원권에는 일반 회원권과 주주 회원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 양도의 범위는 일반 회원권과 주주 회원권 모두 대상 소득이 됩니다. 아마 골프에 좀 관심을 두신 분은 뭐 회원권을 좀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아마 일반 회원권을 많이 가지고 하나 경우에 주주 회원권도 보일 수 있거든요. 주주 회원권은 주식에 내포된 권리를 주주 회원권이거든요. 그래서 양수의 보험에서는 일반 회원권과 주주 회원권 모두 대상 소득이 된다는 것. 자, 다음에 이제, 자, 우리 특정 법인 주식과 부동산 과다, 자, 법인의 주식인데, 봐보세요. 자, 3번에 주식 양도의 범위를 봤죠.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그런데 똑같은 주식을 파는 건데 왜 구분이냐? 대상이 구분 열거돼서 주식에 대한 3번에 해당되는, 쉽게 말하면 세율하고 4번에 해당되는 세율은 다릅니다. 세율이 다르다면 그만큼 과세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법인과 부동산 과다, 부동산 과다도 특정 법인인데 그 법인의, 자, 기타 세율의 범위가 되는 경우는, 자,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부동산, 자, 많은 자산 중에서 부동산을 차지하는 비율이 있어. 부동산 비율이, 자, 50%하고 80%로 구분된다. 80%. 자, 그래서, 자, 당연히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 보유한 법인을 특정 법인, 우린 8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을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다. 법인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 되니까 절반 단위죠. 그래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예,
자, 특정 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비율이 50이죠. 50에 이상 과점 주주가 돼야 되고 양도 비율도 50% 이상을 팔아야 됩니다. 그것도 3년 내 소급에서 절반 이상으로서 뭐 50의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은 부동산이 80% 이상 법이니까 부동산 업종이 하나, 스키장, 골프장, 전문 휴양시설 이 업종으로서 단 한 주만 팔아도 대상 소득이 됩니다. 특정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특정 법인은 절반 이상을 팔아야 되는데, 그런데 부동산 과다는 단 한 주만 팔아도 대상 소득이 돼서 차이 크죠. 그래서 자, 우리가 대상 소득 범위라고 하는데, 그래서 특정 법인은 50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부동산 과다 보유는 81일 요건을 충족이 될 때. 그래서 뭐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특정 법인과 부동산 과다 보유법에 관련해서는 출제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출제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특정 법인의 주식 양도에 기타의 법인은 50의 자, 규정,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은 81일, 이런 좀 패턴을 좀 반복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구분이 좀 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타 자산은 자, 영업권의 대상 소득은 사고를 쳐야 된다는 거, 영업권의 단독 양도는 양도소득 범위가 아니라 종합소득 중 기타 소득 범위가 된다는 거를 좀 확인하셔야겠죠. 자, 다음에 이제 올해 신설된 파생상품이 나오죠. 파생상품. 자, 이 파생상품의 행위나 거래를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파생상품 행위 또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도를 의미를 주지만은 특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행위 또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파생상품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필기할 필요 없는데, 네? 파생상품이란 우리가 들어봤죠? 코스피가 있죠. 자, 코스피. 자, 피가 안 써지네요. 자, 코스피 200 선물이 있고 코스피 200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자, 그 유사한 것을 파생상품으로서 행위 또는 거래를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2016년도부터 과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파생상품의 행위 또는 거래 발생 소득에 대상소득 범위에 추가됐다는 거, 그러면서 그 파생상품의 범위가 뭐 코스피 200 선물, 코스피 200 옵션 등인데, 이런 걸 다 기억해도 좋지만은 아무쪼록 파생상품 행위 또는 거래로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 범위에 해당이 된다. 자, 이 틀로 잡아두면서 제가 강조했듯이 1번 토지 또는 건물, 2번 부동산의 권리, 3번 주식, 4번 기타 자산, 5번 파생상품, 이렇게 틀 잡아서 정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자, 이런 대상 자체가 양도소득 범위는 이 대상의 양도소득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상을 팔아야겠다 그 말. 그래서 양도 정의 형태 32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팩토리라고는 팔아야겠죠. 양도. 자, 그래서 자, 이 양도에 대해서 자, 소득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당연히 양도 행위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팔아야겠죠. 그러면 판다는 개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도에 대해서 소득세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다. 양도에 대해서 지금 당연히 소득세법 하고 있는데 왜 당연히 소득 쓰냐? 민법 등하고 혼돈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지금은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인 양도 행위를 좀 찾는 거지 법률 행위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양도 개념의 양도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러면 소득세법상 양도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의 등기 등록, 등기 또는 등록,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무관,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양도의 정의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유상이전입니다. 유상이전. 자, 그래서 이 양도 정의의 틀이 유상이전에 따른 매도 등의 형태가 유상 형태라고 등기 등록과 관계없다는 게 사실상 이전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전이란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객관적 사실에서 이전되는 것을 소득세법상 양도라고 해서 형식상 이전이 아니라 사실상 이전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전인데 유상 이전인데 유상이란 직접적인 반대급부. 유상하면 금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수반되어 이전되는 것을 소득세법상 양도라고 해서 유상 이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수반되어 이전되는 걸 유상 이전으로서 그 형태가 매도,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등으로 예시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장 기본이 양도 형태하면은 매도,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인데 이 등에 해당되는 걸 더 강조를 하게 될 겁니다. 대물변제나 부담부 증여 등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매도, 교환, 법인 현물 증이 유상이전인데 그러면 무상이전은 유상의 반대죠. 대가 없이 이전되는 무상이전은 당연히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무상이전 하면은 상속, 증여, 기부 등이 있겠죠. 그러면 상속, 증여, 기부 등은 무상이전의 형태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세금의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자, 양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 소득과 관련이 없는 거지. 무상 이전에 의해서 그 수중자라든가 자, 상속인에 따라 그러면 상속과 증여 등에 따라서 증여받은 수중자라든가 상속받은 자가 따라서 개인과 법인에 따라서 구분이 되지만 다양하게 기본적으로 뭐 상속세라든가 증여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다양한 형태로 과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속 증여하면
상속세하고 증여세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상속인, 수증자가 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 법인일 경우 우리가 법인세 또는 자 개인으로서 사업 목적일 수 있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 종합소득세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양도되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의 자유로운 거 아니라, 그런데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일반적으로 우리는 출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상 이전은 양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로 하지 않는다. 이게 플러스 중요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단 분명히 봐보세요. 앞으로 상속, 증여 등은 무상 이전의 형태로서 양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공부할 때 상속, 증여 등이 심상치 않게 나옵니다. 그럼 뭐 생각할 때 양도는 아는데 왜 나옵니까? 여러분, 상속으로 인한 행위는 무상이라서 양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부동산, 증여받은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나중에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속받은 부동산 나중에 못 팝니까? 팔았을 때 소득이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개인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관련 규정 정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양도입니다. 민법상 아니다. 소득세법상 양도는 유상으로 사회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무상인은 양도하지 않죠. 그래서 그 양도에 해당하는 형태인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등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양도 형태를 가지고 자 하나씩 더 설명을 해드리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